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시간 반 전에 베이징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한중일 통상장관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장관은 지난 7월 시작된 수출 규제 이후 처음 만나 10여 분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별도의 대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한층 높이며 대응책 모색에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또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두고 습격, 생포 작전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도발 현실화 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올해 벤처 투자액이 11월까지 3조 8천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4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력별로는 창업 7년 이내 모험 투자가 72.5%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생명공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2200선 두고 공방을 좀 벌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선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2200 안착하는가 싶으면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같이 나와주면서 기관만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버텨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뚫고 올라가기 위한 호재성 재료, 한마디로 갭으로 좀 띄워주던지 이런 상황에서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주면서 매도 세력을 그냥 속된 말로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호재라면 지난주 마지막에 펼쳐졌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고요. 경제지표 양호하고 무역협상 낙관론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렇다 할 큰 호재성 재료로는 작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갈팡질팡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개별 종목 이슈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시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200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2202.12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고점 살짝 만들고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2200선 장중에 살짝 무너지기도 했는데 현재는 다시 2200선 회복을 하는 모습인데 강하게 치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합니다. 잠시 뒤에 주중 일정을 통해서 김민수 대표와 이 부분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수급 주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좀 강하게 사주는데 아무래도 금융투자 연계금 쪽에서 연말에 좀 땡겨주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이 팝니다. 근데 보시면 개인이 좀 많이 팔고요. 외국인도 오늘 매도인데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네이버가 보합입니다. 네이버 신고가 또 경신을 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 가는 모습들 또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 보합, 현대모비스 약보합, 그리고 셀트리온이 잘 갑니다.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대형주들 오늘 잘 가는데 JP모건 헬스케어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재가 기대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곳에 지금 나가는 업종들 전체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빠지고요. KB금융, 삼성물산 올라가는 가운데 LG생건, SK텔레콤 빠지는데 오히려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재료로 워낙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47까지 내려옵니다. 0.3% 빠지고 있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52부터 647까지 빠졌고 이렇다 할 반등 코스닥 시장은 없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코스닥 쪽에 외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646억 원이나 매도가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해드린 대로 잘 가고 HLB 잘 가고 HLB 생명과학이 더 잘 갑니다. 오늘은 CJENM,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권 움직이고 펄어비스가 오늘도 살짝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SK 머티리얼즈, KMW, 슈젤 빠지는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잘 갑니다. 일단 헬릭스미스는 알고 계시다시피 HLB, 신라젠 움직임 좀 비슷하게 합니다. 대형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 세 종목은 움직임이 좀 비슷하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메디톡스 오늘 잘 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워닝 IPS, 파라다이스 빠지는 가운데 솔브레인도 빠집니다. SFA, 메지온 올라가는데 메지온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1160원 살짝 깨졌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으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매도에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월요일 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진칼, 코미팜, 쌍용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대주주 마힌드라의 지원 가능성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19% 올랐습니다. 2,1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2,285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에 2,3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이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직접 투자를 논의했는데요. 한편 마힌드라는 중국 자동차 기업 그리고 미국 포드 자동차와 협력을 주선해서 전기차 기술 제휴와 해외 판매 확대 등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한진칼이 남매 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오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45,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전에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계속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선대 회장의 형제 간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 자료를 내고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번 경영 참여 선언으로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분 확보를 위한 매입 경쟁이 발생한다면 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코미팜이 미국 FDA의 임상 승인 소식에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4.39% 올랐습니다. 15,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최저가 14,800원, 최고가 16,2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코미팜이 미국 FDA로부터 전이암 14개에 대한 임상 1상과 2상 동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치료율과 생존율, 통증 저감 등을 평가 목적으로 하는데요. 코미팜은 전이 유방암, 전이 위암 등 총 14개 전이암 환자, 서양인 240명에서 280명을 대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국가에서 임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수요일 휴장이고 뭐 크리스마스가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먼저 점검할까요? 네, 연말장 분위기로 들어가는 네. 이 첫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마스겠죠. 근데 이번 올 한 해 그래도 주식 투자가 괜찮으신 분들은 따뜻한 크리스마스일 텐데 아무튼 그래도 연말 장세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를 잘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2월 23일 월요일 오늘 같은 경우 일단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 모드로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좀 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결돼서 11월 관광 통계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10월 달까지는 전체 방한 관광객이 한 8% 정도 늘었던 모습들인데 중국인들은 한 19% 증가했는데 일본인이 14% 감소했다. 근데 절대적인 수치가 중국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이어가는 분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연간 중국인 관광객 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가 한 800만 명 늘어나면서 제일 정점을 찍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사드 배치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여파가 이제 올해 지금까지 한 500만 명대. 그래서 즉 그 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육박하는 모습들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변화 모멘텀은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씩 헤빙 모드가 더 들어가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소비주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도 조금씩 더 기지개를 피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동향들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내국인 해외 여행객 수는 여전히 한 8% 정도 줄은 상황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노재팬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잘 가던 일본 여행지가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직 살아나는 모습들이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일단 단기간에 해결되는지 여부들은 아직 점칠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내일 이어질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약간 분위기가 좀 반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행이나 항공주에 대한 변화 요인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24일 날 화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또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관망의 시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개선 요지는 좀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한 반응도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난 산업 생산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됐죠. 특히 예고됐던 부분들이 자동차 쪽에 대한 파업이 끝나면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연결되면서 실물 경제에 대한 지표들의 변화가 속속 들여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특히 어떤 변동성이 큰 교통이나 국방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내구재 주문에 대한 상승세 기조는 좀 더 뚜렷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2월 26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인구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안 되죠. 0.94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도 한 명도 안 낳는다라는 관점들이 높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세계와 한국의 인구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 세계 평균도 미치지 못한 채 가파르게 인구 성장률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아마 2035년 정도 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좀 큰 상황들이고 특히 세계와 한국의 고령 인구 구성비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40년도 가게 되면 고령 인구 숫자가 34%까지 늘어나고요. 2067년도 가게 되면은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고령화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심각한 수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아무래도 5대 구조개혁 중에 인구 문제를 1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면서 2차 인구 대책 관련된 쪽을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내년 초에 어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무엇보다도 이어질 수 있는 키오스크라든가 그리고 저출산 대책 그리고 물론 이제 저출산 대책을 낸다고 해서 당장 빛을 보기는 어려웠다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나왔던 흐름인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지에 대한 여부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교원 감축이나 연금 개혁 이런 쪽도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면서 동향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로 모토로라의 폴더블 폰 클램쉘이 사전 예약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얘기로는 또 연기된다라는 말도 있는 가운데 이제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또 주된 흐름들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동향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내년의 계획과 함께 이어지는 폴더블 폰의 개화기와 여러 가지 글로벌 제조업체의 동향들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날 상장하는 종목 중에 하나 바이오주 쪽에서 천랩이라는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그 공모주 청약대 경쟁률이 638대 1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경쟁률이 상당히 뜨거웠던 만큼 그에 따른 걸맞은 수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동향들도 체크를 하는 가운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바이오옴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미생물과 유전 정보를 관련된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생물 관련된 쪽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없는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 쪽에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대표적으로 치료제 후보 균주를 보게 되면은 간암이나 대장암, 종양 성장 억제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보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어떤 그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매출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일단 끌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좀 더 이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27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날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배당을 생각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26일 날까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 속도나 내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특히 올해 기업 실적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은 기대를 안 하는데, 그래도 실적에 회복세가 들어간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확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이날 배당락 이후에 빠른 폭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나 이날 또 KCC가 회사 분할로 거래 정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21일 날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래서 비율을 보게 되면 KCC가 0.84, KCC 글라스라고 하는 회사가 0.16으로 분할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형제 간의 경영 분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상장된 어떤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아직 최근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지표의 좀 위축세와 함께 이렇게 썩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KCC 글라스라고 하는 인테리어 전문 중견기업이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의 11월 달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 그리고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4월 달 이후부터 100대가 안착됐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무적인 분위기가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5가지 구속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100대를 회복했던 중추적인 역할이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앞으로 주택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이어지는 약간 이제 소비 심리도 같이 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이번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로 인해서 확연하게 꺾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 지수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물가 수준 전망이나 임금 수준 전망, 물가 인식, 전반적인 지표들이 다 아직 하향화돼서 올라오지 못하는 쪽에서 주택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흐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의 의도는 오히려 부동산 쪽을 압박을 하면서 내수 관련된 소비 심리를 꺾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한 번쯤은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11월 공업이익이 날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전년 동기 수준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 사이에 또 중국의 기업 부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3위 배터리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된 회사가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모습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오는 중국 지표들이 그나마 긍정적이긴 한데 어떤 중국의 기업 부채 관련된 얘기들도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지 여부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2월 달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추이를 보게 되면 다시 100대를 넘나들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들까지 확인되면서 하반기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고용지표 양호하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살짝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높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휴장이 있긴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의 일정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토대로 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게 전부 다입니다. 네. 특히 연말 분위기다. 장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일단 배당락과 피해장일까지 12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동향들로 약간 마음은 좀 들뜬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배당 같은 경우 굳이 지금 고배당을 주는 종목을 여기서 사서 매수해서 또 배당까지 받자라고 하기에는 일단 아직까지 기업들 실적과 관련된 동향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단기간에 고배당주를 노리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하나의 배당 쪽은 중기적인 지표다라는 관점적으로만 해석을 하시면서 무리한 배당 전략을 쓰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들은 속속 들여 개선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또 하나 최근에 저금리로 인해서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레버리징 관련된 문제들, 중국의 부채 문제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연말까지 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북한의 리스크가 또 한번 확대돼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북미 간의 대화 얘기들도 아직 좀 정체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 단독적인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되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 자체적으로는 한 22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어떤 동향을 보게 되면 2200선 중심에서 배당락이 들어가서 다시 밑에서 변화가 되는 요인들까지 확인해서 이를 동력으로 추가적인 2250선으로 중기 저항대를 시도하는지 여부가 일단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뚜렷하게 반도체주를 비롯한 IT주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확산 여부가 계속 들어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한 2250선 쪽이 일단은 중기 저항권에 대한 흐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월 효과까지 기대하게 되면은 중소형주 쪽에서 탄력이 같이 붙어 가는지 여부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확산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도주에 대한 공략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IT주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정들에 맞춰서 또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칼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달립니다. 3대 지수가 또 역사상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은 어쩔 수 없이 이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무래도 계속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를 보면은 예상 주가 수익률이 18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2017년도에도 18배를 넘었지만 그때는 실패했는데 지금은 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췄는데요. 이는 2017년도의 주가 상승은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라는 일회성이 강한 거였지만 이번에는 미중 간의 무역 합의, 세계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장기 금리 수준이 낮다는 게 호재인데요. 2017년도 당시에는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2.3에서 2.8%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1.8에서 1.9%라는 점입니다. 기관들이 투자 판단에 가장 잘 이용하는 일드 스프레이드를 보더라도 장기 채권보다도 주식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일드 스프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당시 마이너스 3.1포인트에서 움직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3.6포인트 정도로 커졌는데요. 스프레이드가 확대됐다는 것은 2017년보다도 주가가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비중과 관련해서 기관들은 당연히 높여야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금리 시대에 주가가 오르는 건 아무래도 실적이 기반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좀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적들과 관련해서는 리비전 인덱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017년 당시에는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12.9로 마이너스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기업 실적들이 플러스로 전환하기 때문에 리비전 인덱스도 앞으로는 플러스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해진다면은 기업 실적이 1분기부터는 V자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상 주가 수익별 18배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 회복 사이클은 반도체 실적 개선 모멘텀이 다른 산업보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지수가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월 이후 반도체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반도체 시장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는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한 리스트 B죠.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 콘솔 같은 기술 제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보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반도체 수요는 2017년과 거의 육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0년에 미국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형 반도체 수요와 관련된 대형 투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특히 수출과 관련된 대형 IT 기업들에게도 호재가 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계속 좀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충분 필요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쯤이었나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것이 뭐 경기 후퇴의 전조 증상이다 이런 얘기가 한창 나오면서 세계 경기 후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뉴욕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드 커브가 발생한 뒤 1년 뒤에는 경기 후퇴 확률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2020년 여름에는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은 현재로서는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도 자신 나름대로의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계산 방식을 내놓고 있는데요. 모두 내년에 경기 후퇴에 빠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급부상하고 있는 월가의 견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와 상관없이 저금리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거와 달리 세계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고요. 다양한 구조적 요인, 그동안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 세계 부채가 무려 188조 달러 정도 될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장기가 낮아지는 일드 커브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경기 후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는 견해들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이와 같은데요. 미국은 경기 침체에 당분간 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드 커브 역전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다시 장기 금리가 오를 것인 만큼 순식간에 지금까지 우려했던 리세션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급반등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한 전 세계적으로 2% 정도 지금 잡고 있는 곳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V자 반등이 좀 나타나려면 기업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좀 그렇게 V자형으로 좀 나올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에머스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고 유권자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경제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경기 후퇴에 빠진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만큼 기업 활동을 부추기기 위해서 내년도와 관련된 기업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실탄인데요. 바로 감세와 관련된 2.0 버전의 제2차 감세 정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프라 정비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상 협상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라든지 연방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연방세율 인상이라든지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감세 정책 실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적극적인 구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환경 보호라든지 격차 시정을 목적으로 한 그린 뉴딜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안만 이끌어낸다면 당초 트럼프가 생각한 2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는 힘들어도 상당 부분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선거 대책의 일환으로 무역 협상을 이용하고 있지만 관세라는 지렛대를 활용해서 2단계 무역 협상을 중국에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최강 경기를 개선시키는 터닝 포인트도 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IT 기업, 항공, 중장비, 운송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내년도에는 실적 개선은 빠르진 않지만 바닥에서 반등할 것은 분명하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가지고 지금 한 1, 2주 정도 호재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화 협상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표가 내년 1월 첫째 주인데 서명이 이게 공식 행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월가 쪽에서는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변호사들이 법적 심사라든지 번역 교정 작업을 하는데 보통 무역 협상은 대개 3주에서 5주 정도만 되면은 합의 이후에 최종 합의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물밑에서 지금 발차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날짜나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견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최대 500억 달러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대량 구매 외에는 문서의 단계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있고요. 모호한 표현을 문서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미국으로부터 수입 확대는 시장 원리에 근거해야 되는데 미국은 중국 소비자 요구에 맞추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내기만 수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당하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걸림돌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금융 부분 개방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모호한 표현이나 단어를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비밀 보호라든지 약품의 지적재산권, 특허 기간 연장, 지리적 표현, 온라인 쇼핑몰에 존재하는 짝퉁 제품, 그리고 모방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사법 집행이라든지 절차와 같은 시스템을 전부 고치라고 미국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주권과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한참 모자르기 때문에 서명 행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연초에 주가 조정에 또 빌미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혹여나 지금 이 부분이 연기가 된다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리스크하게 조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중국 방문이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지금 속보 올라온 거 보면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 멀어질 수 없어. 한반도 긴장 상황, 한중은 물론이고 북한에도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도 있는데 어떤 좀 상황을 저희가 예견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오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우리와 중국이 삼국에 공동 진출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규제 해제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공동 협력과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 말씀을 인용해서 대신 좀 거리를 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사드 철회라든지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하는 한 중국은 한한령 해제라든지 교류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앵글로색슨계 그 5개 정보 동맹이죠. 파이브즈 아이와 한국, 일본, 인도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고요. 사정거리 5,000km 이내 중거리 미사일 대치와 관련해서도 시 주석이 우회적으로 경고하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청두를 찾는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리커청 총리와 오후에 한중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그리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인 RCEP 협상 체결과 관련해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나라는 한중 간의 정상 궤도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한령 규제를 끝내고 양국 교류를 정상화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도출하거나 삼국이 공동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결실을 맺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지금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네, 제갈량의 그 총나라의 수도였죠. 청두 같은 경우에는 유비가 천하 3분지계라는 절묘한 구상을 제갈량이 안겨줬는데요. 이번에 청두에서도 앞으로 사드 문제를 그 갈등을 풀 천하 그 3분지계를 얻을 가능성도 길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남북 도로 철도 연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6조 회담 재개라든지 한중일 FTA 조기 체결을 위해서 요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삼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 본세를 풀고 미국을 제한 한중일 플러스 X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1대1로 사업과 관련된 공동의 인프라 프로젝트라든지 미국의 첨단 제품 수출 규제에 맞서서 중국 현지에서 중간재 서비스 상호 공급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진일보한 청두 선언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일 관계에도 진전적인 협상안이 이전보다는 많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 우리 경제에도 순풍이 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이야기 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라온피플입니다. 라온피플이요. 네, 이 얘기를 하면은 왜 하냐 싶을 텐데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이영호 군이 유괴된 그 사건이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죠. 법정 그 공방이나 이런 해결만 남아있지.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남아있는 미제 사건인데 그때 그 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 뭐 통화도 굉장히 많이 했고 옛날에 그 그랜저에는 안에 카폰이 있었어요. 비싼 차에. 그 카폰을 통해서 통화한 내역까지 다 있고 목소리도 엄청 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잖아요. 공항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기술력이라면 어떨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MIT 연구진의 어떤 뭐 보고서를 얘기를 했어요. AI가 이제 발달을 해서 뭐 저도 그렇게 아마 이제 제 목소리를 들으면 제 얼굴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이미 봐서 그렇지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예를 들어 각진 얼굴을 갖고 있다던가 뭐 구강구조라던가 이런 게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형성해왔던 그런 어떤 그 인생의 삶을 다 녹여가지고 인공지능이 연구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구현해낸다는 거죠.
앵커님 목소리를 듣고 앵커님의 얼굴을 구현해낼 수도 있고요. 정말 그게 일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발달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라운피플 이석주 대표가 여기다 실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그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제 목소리만으로 범죄자 얼굴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된다면 그런 미제 사건도 해결되는데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왜 이석중 라운피플 대표가 인공지능 얘기를 했을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크게 쓰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운피플은 블로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자세하게 분야별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라운피플이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블로그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장 지금 뭐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AI 머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머신 비전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카메라, 뭐 소프트웨어, 여기 뭐 솔루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쓰냐면 되게 다양한 분야에 써요. 일단 반도체, 웨이처 표면 판독 검사. 주로 검사했어요. 인공지능이 검사를 해주는 거. 반도체를 이제 만들었는데 반도체가 잘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바일 TV 디스플레이에서 마지막에 검사하는 거. PCB 아시죠?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연성 회로 기판 이런 거. 회로 기판이죠. FPCB가 연성 회로 기판이고. 그래서 이것들 검사하는 거, 2차 전지 검사하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 확장 계획은 이런 데 있어요. 뭐 AI 검사 솔루션을 이용해서 뭐 인라인화를 통한 사업 영역 확장, 패키지 솔루션을 통한 신속한 시장 진입, 뭐 토탈 솔루션 기반 해외 고객 확장, 뭐 이런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사업 영역 확대로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 지금 헬스케어, 농업, 물류, 보안, 우편, 덴탈, 지능형 교통체계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교통량이 증가되거나 뭐 대기 시간이거나 뭐 배출가스 이거를 연구해서 뭐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솔루션으로. 그리고 덴탈 솔루션. 그래서 뭐 이제 이 이빨이나 이 구강 구조 같은 거 여기에 맞는 거를 딱 최적화 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뭐 1시간이 걸리는데 라운피플에서 만든 이 AI 솔루션으로 하면 1분 만에 그 사람의 구강 구조에 맞는 어떤 교정, 물체라던가 이런 치료 프로그램들을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라운피플이 이런 거고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은 카메라 모듈 검사기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확장하겠다는 거고 여기 이제 맨 처음에 카메라 모듈 검사기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AI 머신 비전 이게 35%, 골프 센서, 골프랑도 관련이 있어요. 6% 정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기술을 갖고 여러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상장된 이후에 3개월 동안 지금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너무 편해요, 사실. 상장하고 나서 계속 주구장창 내려가는 거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바닥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처음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냥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여기가 지금 상암동 MBC도 있고 SBS도 있고 딱 다 모여 있는 어벤져스에 나왔던 앞에 있어요. 저희 스튜디오도. 근데 얼마 전에 맘스터치가 크게 생겼더라고요. 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놀랐던 게 맘스터치의 원래 전략은 뭐였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동네 골목에 있었어요. 주요 뭐 멀티플렉스나 이런 데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싸게 들어가야 되고 단가 자체를 낮게 책정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동네 비디오방 옆에, 동네 세탁소 옆에. 근데 그게 막 동네 골목을 들어가서 다시 좌회전, 우회전 해서 찾아야지만 있는 곳에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맘스터치가 여기 상암동 중심에다가 딱 확장을 했다는 게 이거는 전략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봤더니 전략이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50개 이상 점포 확장. 이게 목표였는데 50개 이상 거의 달성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동네 골목골목을 하다가 아예 전면전으로 나선 거죠. 이제 조금 인지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맘스터치가 중심부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좀 경기 불황으로 떨어진 거,
또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회사 분석 자료에 나오는데 그래서 뭐 지금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 많이 있잖아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하고 그냥 맞상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도. 그래서 맘스터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샌드위치 및 화덕 피자 브랜드 붐바타 이게 지금 뒤늦게 출시가 됐고요. 뒤에 나온 거고 그리고 자회사의 슈가버블이 있어요. 그 뭐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 세정제나 이런 거 많이 만들고 근데 그 회사의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해마레 푸드 서비스가 이제 맘스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해요. 맘스터치 요즘에 신제품도 굉장히 계속 출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다른 뭐 쿠폰을 쓰면 뭐 비슷하다 뭐도 어쩐지 말이 많지만 맘스터치의 버거를 뭐 마니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이동 평균선을 다 밀집시켜 놓은 상태에서 위로 띄우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지금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게 3,500원만 돌파되면은 정말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차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맘스터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800원, 목표가 4,000원입니다. 마지막은 안랩입니다. 안랩이나 써니전자나 이런 것들이 안철수 관련주인데 그림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보면은 그 서원이나 그렇죠? 이월드나 뭐 남아토건 이런 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남아토건이나 이월드가 먼저 급등을 해서 뜨고 약간의 조정을 거쳤죠. 그 다음에 서원으로 바통 터치가 돼서 서원이 이번 달에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선알미늄은 중간에 이 인맥으로 이루어졌던 게 그게 빠져버리면서 이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서원, 남아토건, 이월드 이런 거는 아직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단식 갖고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 단식이 아주 효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에. 그래서 지금 일단 총선까지 이제 강하게 그 리더십을 갖고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한창 제재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3지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왜 안철수 대표가 마라톤을 한다고 정치를 포기한다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총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근데 총선 후에 나오더라도 계속 살아있어요. 왜냐면 안랩 써니전자가 다 그림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총선 이후에 복귀설이 나온다. 뭐 바른미래당의 어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또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도 하나씩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세 가지 영역을 갖고 가면서 그렇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하면은 괜찮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사람이 출연해서 갑자기 그 뜨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드러난 거는 일단 기본 골격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는 안랩 요거를 한번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절가는 63,000원이고 목표가는 8만 원입니다. 네. 안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라티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길가에서 했죠. 근데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매장 가서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와인 코너에 파스타 코너가 붙어 있어요. 왜냐면 와인하고 파스타를 같이 즐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 대부분의 파스타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보라티알에서 대부분 그 수입을 해서 팔아요. 그래서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라티알이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라온피플은 처음부터 그냥 상장하자마자 올라서 아주 좋은 케이스고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기다리고 이제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개월 선을 돌파할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한국 맥널티 보세요. 20개월 선을 돌파할 때 그러니까 관심주에 넣어놓고 손은 안 되는 거예요. 20개월 선이 돌파될 때까지 내가 돈은 투입은 안 하는데 이제 여기가 돌파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급등이 나오잖아요. 보라티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하락할 때는 그냥 내비두세요. 관심은 있더라도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개월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예요. 바로 지금 이 시점. 그래서 이 시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규 상장 중. 그래서 보라티알 지금 계속 10,000원 이상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은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 먹어봤거든요. 신제품을. 여기 앞에 가서. 근데 좀 차별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프랜차이즈에 없는 메뉴더라고요. 버거가. 그리고 보니까 뭐 삼계탕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계탕을 뭐 그릇에 내주는 건 아니고 포장지 팩 파우치로 팔고 있는데 그것도 좀 특이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공격적인 확장 전략 상암동 강남역 이런 데로 이제 아예 그냥 치고 나와버려요. 큰 매장으로. 예전에 되게 소규모 매장으로 조그맣게 골목에 있었는데 그런 확장 전략
이게 지금은 이 굉장히 그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번 달에 상승을 시작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3,500원 일단 1차인데 거기가 돌파하게 되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조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이제 점포를 늘릴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맘스터치는 아직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골목만 그동안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기대해서 이 흐름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해마로 푸드 서비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단기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이번 상승장에 업종별로 등락을 분석하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한 2주 정도 동안 랠리가 좀 나와줬고요. 오르는 종목들, 업종들은 시원하게 올라주고 또 소외가 되는 업종들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IT 섹터에 집중해서 올린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초유에서부터 늘상 해왔던 말인데요. 오늘 보시면은 지수 등락에 비해서 IT 업종이 한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선도적으로 올랐던 주도 섹터가 조정권에 좀 들어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배당기를 좀 앞두고 배당 종목을 선취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좀 내릴 필요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물로 물량을 좀 조절하면서 지수 등락을 조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쉬어갈 때 지난 상승 구간에서의 업종별 등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은 알고 계신 것처럼 IT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2.4%, 12점 중반대 정도까지 올랐는데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전체 섹터별로 고르게 순환매를 좀 이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부터 이제 조정권에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등락을 보시면은 12% 중반대 상승에 조정이 나온다면 뭐 30% 정도를 잡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조정권에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올랐던 섹터는 좀 의외로 철강 금속 업종이 5.72%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제 철강 금속 업종은 대부분 좀 보시면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중국과 이제 가격 인하 요인이 좀 조회되거나 혹은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철강 수요가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데 역시 이번에도 철강 업종의 연말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타고 5.7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지는 1분기 충분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현재로서는 좀 가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상승 업종도 좀 의외인데 은행 업종입니다. 한 4.99%, 5% 정도 상승했는데 예대 마진이 좀 줄어든 데 비해서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어필이 되었고 그 부분 때문에 3분기, 4분기 생각보다는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은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은행 업종도 기술적 반등 이상을 좀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했던 업종은 보시면은 전기가스 업종이 1.87%, 음식료 업종이 0.43% 좀 내렸는데요.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반영된 상승 이후에 먼저 좀 조정받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섬유유복이 1% 좀 못 미치는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원래 이 시기에 들어오는 이제 섬유유복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롱패딩과 뭐 관련된 이슈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실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게 낮게 낮춰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예년과 달리 상당히 낮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번 조정은 크게 길지 않을 것이고 배당기일 전후로 해서 아마 다시 상승 기조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그렇다면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의 등락이 굉장히 크게 갈리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제에 맞는 이야기들 지금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이나 내일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조금 쉬어갈 때 볼 수 있는 종목 SM코어라는 종목인데요.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여러 군데로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으로도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대거 도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D램 모듈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좀 좀 잡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 4분기보다는 내년 1, 2분기를 좀 대비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런 점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고 레벨업 구간까지 좀 잡고 롱 스윙 이상으로 좀 보는 관점 충분히 고려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IT 섹터가 좀 쉬어갈 때 SM 코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M코어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원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지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